전에는 카라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동물보지 숨이라는 책자 작업을 하고 그랬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계속 카라와 협력하고 있어요. 저는 김효진입니다. 네, 저는 전진경이라고 하고요.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에서 상임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 관련 정책이나 동물 학대 문제나 그리고 이후로 어떻게 우리가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을 더 확산시켜 나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그런 이제 세수를 위해서 축제를 유치할 때 대다수가 쉽게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게 그 동물을 이용하고 동물 체험하는 거를 저마다 하고 있어요. 나비 축제라든지 뭐니 그런 것들이 정말 좀 대대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기를 시켜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동물을 하나의 유해 도구로 또는 어떤 산업적인 경제적인 이익 창출의 도구로 보는 가장 불필요한 전형적인 동물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때리거나 굶기거나 이러는 것처럼 사람들이 학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저는 동물 외에 방생해 주는 거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는 건데 그게 학대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하나도 없이 이루어지는 학대 또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비 축제 같은 경우는 보기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나비를 날린 다음에 다 나중에 죽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동물들을 많이 이용하고 착취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축제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이지 또 하나의 동물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걸 인식해서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이걸 교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생 얘기를 하셨는데요. 낚시를 해서 흔히 잡아먹으려고 낚시를 하기보다는 일부 잡아먹기도 하지만 낚시를 해서 시컨 잡아갖고는 다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쓰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왜 이제 그 물고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생명을 잡았다가 풀어주는 그런 고통을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물고기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한번 낚싯바늘에 걸렸다가도 그걸 모르고 다시 또 걸려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천어 축제에서도 보면은 잡혔다가 굉장히 그 좋은 먹이를 줘도 다시 안 무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대요. 네. 그런 물고기를 보면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얘들은 한번 잡혔던 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그런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스스로 그냥 속단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네. 특히 산천어 축제 말씀하셨는데 그 산천어 축제는 그 낚시를 아주 대규모의 사람들이 하는 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온갖 다양한 문제가 있는 축제죠. 네, 혹시 좀 더 산천어 축제 관련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 겨울에는 특히 좀 여러 기사를 좀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문제가 많구나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요. 그 산천어 자체가 저도 그 화천천의 토종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였어요. 예, 양식장에서 그 대여섯 군데 양식장에서 그것을 키워갖고 잡아다가 부어놓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태 교란도 일어나고 또 환경오염도 일어나고 또 그거를 잡아서 먹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을 게 없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동물 학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태까지 한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총 100만이 다녀갔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예. 그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 데려다가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제 본질은 살생축객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 표현을 어떤 기사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기사는 산천어 축제를 좋게 보고 홍보해주는 그런 기사인데 간혹 가다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기사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표현들이 눈에
뛰었어요. 한겨레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애니멀 피플이라고 동물 친화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섹션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데서는 이제 가능하면 동물 보호하고 공존하는 그런 얘기를 다루면서 또 다른 지면에서는 이 산천어 축제를 이제 홍보하는 그런 이제 그 포토 기사를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은 산천어 구이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산채로 2마리 물고 있는 사진을 하나하게 해서 내놓고 그런 걸 보면서 언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저는 물고기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이름이다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수중동물이라고 쓰려고 해요. 고기라는 말을.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물고기나 생선이나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가능하면 쓸 수 있다면 수중동물이라고 이제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가지를 않고 이제 문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 모여서 다 같은 동작을 취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기이해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미안한 얘기지만 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게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렇게 똑같은 걸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이죠. 이게 다양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게 아까 이제 동물과 사람의 관계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대한 향수들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소싸움도 그렇고 산천어 축제 같은 것도 그렇고 가족끼리 놀러 가서 뭐 천엽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송사리도 잡아보고 근데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잡혔어 그러면 그걸 하나 이제 먹는 그런 옛날의 어떤 추억이죠. 소싸움도 수렵 사회 비슷하게. 그리고 소싸움도 이제 농경 사회에서 내 소가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강인함을 겨뤄보고 저 마을에 있는 저 강한 소하고 우리 소하고 새끼를 좀 내야겠어 뭐 이럴 때 어느 소가 강한지 좀 겨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의 낭만일 수 있었고 아주 일부분은 필요한 것일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지자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업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괴물처럼 이제 커지면서 아주 이상하게 왜곡되고 결국은 돈이 개입되고 돈을 위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현혹돼서 와서 다 똑같은 걸 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그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그게 왜 뭐가 잘못됐지 가족하고 1년에 한 번 가서 즐기는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러면 가족과 함께 동물과 즐겁게 지내고 또 어떤 뭐 향수를 충족한다거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거기에 그냥 차를 몇 시간이 막혀서든지 그냥 때로 몰려가서 다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빠 우리도 저기가 이제 그럼 이제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제가 아까 그 동물 반대 축제라고 하셔서 거기서 만약에 즐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자꾸 제공을 해준다면 굳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력과 향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꾸 상업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꺾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좀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주는 게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쁘다는 걸 지적하는 걸 같이 하면서 그런 선택지가 주어지면 그게 더 재밌으면 그쪽으로 가겠죠. 예, 그렇게 좀 다각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동물 축제 반대 축제가 굉장히 재밌고 다양한 요소를 줘서 내가 죽이지 않고 이렇게 가서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저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겠네. 좀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가가 허용하는 그런 소싸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일단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걸 허용을 해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고 심지어는 그거를 뭐 소싸움 지능 법이라는 게 있고 국회의원들이 막 그런 거를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발의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못 할 수밖에 없죠. 뭔가 자꾸 개발하고 이제 성장주의적인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런 산천에 그 안에 어우러져 사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 뭐 이제 어떤 광물이든지 그런 것들의 자연스러운 생태를 진짜 보이는 만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교감하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교육이 좀 학교에 대해서부터 좀 그런 관광에 대해서도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소위 말하는 공정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자체들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그 특화된 동물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하는 거 그냥 판박이처럼 동물만 바꿔서 계속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 실패할 확률이 좀 적고 안전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어떤 새로운 역발상을 통한 또는 참신한 발상을 통한 정말 지역 경제를 좀 좋게 하고 시민들도 좋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중간 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얼마 있다 또 순환보직돼서 가니까 그게 내 업적으로 남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일반적인 거 하고 보통 거 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제가 일례로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냥 사설 보호소인데 되게 열악하죠. 막 가면 애들이 막 놀아달라고 난리를 치고 청소할 것도 많고 그래요. 거기에 사람들이 봉사 가고 싶어서 줄을 섰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그 태국에 그 코끼리 자연공원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알기로는 몇 개월씩 봉사자가 기다려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렇게 동물과 만나는 그런 순간을 얼마든지 동물을 보호하고 또 어떤 그 참여하는 사람한테도 인생의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감정적인 성숙이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고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걸 그냥 안 하는 거죠. 하루 모여서 다 그냥 잡아먹고 끝내 그냥 판 접고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동물 보호를 겸하고 또 시민한테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고민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주 같은 데도 연안에 살고 있는 그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있잖아요. 데려다가 쇼를 하는 것보다 거기서 바다에서 설사 못 보더라도 타고 나가서 그 마음을 두근두근 하면서 조우하기를 기다리고 한번 봤을 때 그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내가 동물학자가 돼야겠다. 자연보호주의론자로 돌아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위한 예를 들어 고민과 아이디어, 철학이 부재해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그 고래 이런 것처럼 안 봐도 그걸 자체가 두근두근 그 감이 참 중요한데 이거는 뭐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고통을 막 주면서 좋아하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애들처럼 유해동물이면 그냥 죽여도 되고 이런 게 너무 팽배돼 있고요. 또 국가에서 살처분한다고 매년 수백만 마리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있고요. 게다가 곤충이나 이 수중동물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너무 만연이 돼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런 데서부터 확장돼서 전부 생명경시 현상이 이렇게 퍼지게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애들은 되게 동물을 좋아해요. 동물을 안 좋아하는 아이를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아이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길고양이를 보고 이 가만히 앉아서 아이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먹이를 주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르는 아이가 있고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런 배움의 책임은 그 어린아이한테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러면 그 동물축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저 토끼 잡아봐. 그것도 못해? 용감하지 못하네? 토끼 잡아봐. 가서 뛰어가서 잡아봐. 잡아 막 이러면은 그걸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애는 또 해요. 이거 물고기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갖고 하나 우리 이거 뭐 해먹자 그러면 이걸 해야 하나? 아이들은 몰라요. 내가 동물을 좋아하거나 토끼가 예쁜데 다른 애들도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맨날 반성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그 한 번의 기억이 평생을 가요.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매번 어렸을 때의 그런 만남, 동물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머리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혜택받은 어린이들 빼고는 어렸을 때 동물과 같이 교감하면서 살고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올바른 동물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동물은 더럽고 바깥에 살아야 되고 동물은 하찮고 짐승이고 이런 교육을 주로 받잖아요. 요새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만약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어린이가 또 거기다가 그런 축제에 가서 또 그런 걸 경험했어. 그 아이는 평생 이제 동물은 내 맘대로 해도 되고 잡아도 되고 내팽개쳐도 되고 잡아서 먹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무책임하고 그 어린아이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었던 그 어린아이에게 대해서 풍요로운 세상을 박탈하는 거고 매우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한 번의 경험은 저는 어렸을 때 동물과 가졌던 그 교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신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풀을 줬는데 네. 그 녀석이 풀을 쓱 훑어가면서 그 혓바닥의 감촉이 나만 처음 지금도 느껴지거든요. 까끌한 그 혀의 감촉, 따뜻한 그 혀의 까끌한 감촉 이런 건데 그냥 그 고기를 잡아서 내팽개쳐서 막 먹었어. 그럼 이제 그것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정말 풍요로운 동물과의 세상을 가질 수 있었던 어린이가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나 그런 사회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박탈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동물과의 경험을 줄 때 부모가 아주 조심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꼬마가 너무 원해서 돌고래 쇼도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가서 얘기를 해줘야죠. 네가 이렇게 같이 재밌게 봤는데 제가 정말 지능이 높아서 저런 걸 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것 같아. 뭐 이런 거. 근데 뭐 쫙 산천어 해갖고 이거 잡아갖고 막 먹고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그런 게 되겠어요? 이게 원래 당연한 거구나.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거죠. 그러니까 매우 안 좋고 토끼도 물어요. 그러면 이제 토끼 잡기 하잖아요. 물렸어. 토끼 나쁘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어렸을 때 토끼 물려갖고 나 동물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잘못된 경험을 강요하는 거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